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부동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where to get the most bang for your buck in your buying real estate in BC. 자, 여기 BC주로 나왔는데 이게 제목이 쉽게 말해서 어디를 사야 돈을 가장 많이 벌까?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BC주에 한정돼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기사 원문은 BC주가 아니고 캐나다 전역이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머니센스라는 그런 인터넷 뭐 매거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어느 지역을 사면 이제 가장 인구도 많이 늘고 그 가격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폭발할까 가장 돈을 많이 쉽게 말하면 어디가 돈을 사면 돈을 가장 많이 벌까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1등이 보면은 이제 뉴 브론즈윅의 그레이터 몽튼 지역 1등이 나왔습니다. 몽튼이라 그러면 옛날에 총으로 사건이 나가지고 유명해지긴 했는데 어디인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은 뉴 브론즈윅은 대서양주에 있고요.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한국 사람, 특히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시골이고 작은 타운이잖아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도 보면 뭐 서울에만 뭐 대도시나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저평가받은 데 지역을 사서 그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생각해보면 한국은 자동차로 타면 그래도 3-4시간이면 그래도 대부분 지역을 갈 수 있고 돌아와도 또 하루면 갈 수 있는 건데 만약 우리 입장에서는 저기가 저평가받고 투자하기 좋다 그러면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임장 한번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비행기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뭐 차로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럼 온라인으로 요즘 많이 사니까 그럼 온라인 임장을 하자. 그럼 아무래도 좀 말 좀 잘 통하고 편한 한국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국 리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사실은 저렇게 저평가받은 지역을 가서 사는 게 전문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떤 회사를 갖기 전에는 정말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럼 결국 우리가 2등 같은 경우에는 뭐 세인트 머리 그리고 노스베이 대부분 온타리오예요. 그리고 뉴 브론즈윅도 많이 나왔습니다. 작은 타운들이 대부분 1, 2, 3등 막 차지를 했죠. 우리가 그나마 갈 수 있는 BC주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갈 수 있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C주에서 가장 저평가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은 곳은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캐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14등인데 밴쿠버 BC주에서는 1등인 거예요. 밴쿠버 아일랜드는 우리가 그래도 페리 한번 타면 갈 수 있으니까 그 2시간 내로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구 잘 떨어지면 갈 만한 곳이다. 평균 집가격은 72만 8천 불인데 여러 가지 등락이 있었지만 여기서 평가하기를 5점 만점에 3.24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저평가받은 지역은 그래도 밴쿠버 아일랜드다. 근데 만약에 밴쿠버 아일랜드를 사도 당연히 거기 한국 분들 계시니까 뭐 관리나 이런 분들 뭐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관리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번 갈 수 있는데 페리표를 매번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말에서 사기가 쉽지 않고 명절 가까우면 또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침에 사서 또 저녁에 나와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투자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저평가받는 투자받은 지역이다. 그리고 2등은 BC주에서 2등은 칠리왁입니다. 칠리왁 앤 디스트릭. 그러니까 칠리왁 주변이 거의 30% 올랐다가 또 30%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BC주에서는 그나마 좀 저평가 받았고 그리고 이민자가 많이 올 텐데 그 이민자들이 BC주 내에서 이동을 할 때 가장 사실 이동하기가 쉬운 곳이 칠리왁이긴 합니다. 그죠? 1번 하이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을 했고 또 밴쿠버 시내에서 뭐 1시간 안 걸리는 곳이니까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칠리왁과 그 주변 지역들. 그리고 BC주 3등은 빅토리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BC주에서 그 다음은 이제 프레이저 밸리가 나왔습니다. 프레이저 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서리 다 포함한 지역인데 전국으로 따지면 끝에서 거의 꼴찌예요. 프레이저 밸리나 그레이터 밴쿠버 다 끝에서 꼴찌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투자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은 지역이니까 시간을 갈아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결국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알 수는 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얘기인데요. 이게 며칠 전에 기사가 난 거고 이런 기사 찾다가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오피스하고 리테일 리커버리 될까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이터 그래서 뭐 공실률이 10%다. 그러면 공실률 자체가 10%면은
굉장히 큰 거죠. 옛날에는 공실률 자체가 뭐 2%, 3%, 4%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이 거의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건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다운타운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쓰는 사용량이 프리 팬데믹 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불과 4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오히려 되게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공실률은 그 사무실에 몇 명 쓰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냥 계약이 됐다 안 됐다만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데이터 사용료가 절반 이후로 줄었다는 건 쉽게 말하면 옛날에 비해서 밴쿠버의 다운타운에 있는 사람 숫자가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하구나.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 지금 금융권, 은행권 위기랑 맞물려 가지고 지금 대부분 그 작은 은행들이, 지역 뱅크들이 저는 오피스나 리테일에 많이 이제 대출 많이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피스나 리테일이 공실률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돈을 잘 못 번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물려서 문제가 같이 되고 있는데, 밴쿠버 다운타운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저런 오피스를 주로 다루는 리츠 그런 좀 살펴보니까 반토막 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용기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지난 다음에 아마 여름쯤부터는 아마 저는 오피스 리츠를 투자하는 것도 여전히 그 디비den이 좋습니다. 디비den도 좋고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상승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Canada's highest home price to drive rent up further in the next 3 years. 모기지 공사가 한 건데, 모기지 공사니까 아무래도 저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좀 정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캐나다의 높은 집 가격이 결국 3년 동안 렌트를 계속 끌어올릴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집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많이 드니까 집 가격도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집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캐나다 모기지 공사가 지금 현재로서 자료를 봤을 때 사람들이 더 집을 사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렌트 쪽으로 더 빠질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집값이 좀 떨어질 거니까 내가 나중에 사야지라는 생각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집 가격이 오르니까 사야지라는 생각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좀 더 렌트 시장이 많이 몰릴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좀 일단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물론 지금 봄 시장에 분명히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이 반등이 계속 지속될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주의 있게 보면서 투자 방향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